진태가 안 가려고 버티기를 합니다. 이쪽 산책로에는 개똥이 별로 없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기 싫을 때는 저렇게 무대뽀로 버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니 개똥이 많아 좋습니다. 개똥 탐색을 열심히 하고 온 진태에게 새로운 간식을 제공합니다. 동글동글해서 토끼똥처럼 맛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침만 묻히고 안 먹습니다. 옆에서는 외삼촌의 콧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진태가 간식을 먹을 줄 몰라 모범을 보여줍니다. 녀석의 눈이 반짝입니다. 식욕이 돌아온 듯합니다. 다시 보내봅니다. 야, 맛있어. 왜 이렇게 맛난 것을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지구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맛있다니까. Nope. 다음날 개 가방을 짊어지고 진태에게 다가갑니다. 외출할 것에 신이 난 진태는 성급하게 손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엉덩이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손부터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손을 빼려고 해도 손톱에 걸려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서두르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급하다고 바지를 먼저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으면 지구를 지키는 슈퍼영웅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진태를 짊어지고 나오니 저쪽에 할머니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리로 갔다가는 동네 웃음거리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할머니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동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황색 때문에 코만 삐쭉 튀어나온 댕댕이와 잠깐 통성명을 합니다. 수로 건너 멍멍이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창고집 댕댕이가 왈왈거리는 현장을 우연한 표정으로 넘어갑니다. 금강변을 달리는 진태의 코끝이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야옹이들이 며칠 동안 이쪽 저쪽에도 안 보입니다. 이제 보금자리를 떠나려고 조금씩 영역을 넓히는 훈련을 하는 듯합니다. 3일 전에 준 사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을 갈아주는데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야, 어디 갔다 왔어? 라? 야. 간식이 먹고 싶은 겁니다. 야. 라? 맛나게 먹는 것을 보니 과연 야옹이들이 어떤 맛을 느끼고 저리 환장을 하고 먹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맛있어하는 것을 동물들도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여 짜고 매운 것을 개와 고양이에게 줘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과연 야옹이 관점에서 맛난 먹이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폭죽이 터졌습니다. 짜거나 단맛은 전혀 없습니다. 생선에 분유와 밀가루, 요구르트를 섞은 후에 2, 3일 밖에다 비 맞힌 후에 먹는 맛입니다. 이제 녀석들의 입맛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개 간식을 먹을지라도 야옹이 간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마십시오. 하여간 야옹이 녀석들에게 간식을 먹인 후에 장난을 겁니다. 그간 녀석들에게 먹을 것만 주니 급식소 소장인 줄로만 알고 저를 사무적으로 대했던 듯합니다. 하여 장난질을 치면서 친해져야 할 듯합니다. 이러면 친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뒷발차기를 하고 갑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가기 그래서 하나 더 까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입이 걸레가 될 정도로 먹습니다. 보고 있으니 저도 식욕이 돋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동네 얼룩이는 그러면 무조건 다가옵니다. 녀석 배를 만져보는데 새끼를 뺀 상태여서 풍선처럼 부풀러 올랐습니다. 옆에 검둥이도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는지 기웃거리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얼룩이 녀석이 아무래도 죽어 불안정한 길바닥에서 출산할 것이 걱정됩니다. 한 달 내로 새끼를 낳을 것 같은데 길바닥 생활하는 것보다 진태랑 함께 지내며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개 가방을 가져옵니다. 녀석을 여기에 넣어 데려가야겠습니다. 저번에도 데려가려고 안아 올렸는데 휙 뛰어 도망갔던 터라 이번에는 가방을 준비한 것입니다. 먹이로 꼬독입니다. 이제 앞문을 잠그고 뒷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녀석이 낌새를 눈치채고 달아납니다. 검댕냥이가 대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야, 넌 필요 없어. 가. 그래도 이 동네는 야옹이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야옹이 급식소도 만들어서 먹이를 주고 있어서 녀석이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은가 봅니다. 어쩌면 챙겨주는 사람이 많은 이곳 동네가 녀석에게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랑 캠페인 다니고 있을 당시 연식이 좀 된 것 같아 보이는 노쇠한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녀석은 한량처럼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을 따라가 보니 뻥튀기 가게로 가는 것입니다. 88년도에 데려왔답니다. 지금 아저씨 88년도에 샀다고 그랬죠? 개. 사기는 새끼 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당시 22살 먹은 상태였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서 이 녀석이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얘 인기 진짜 좋았어. 여기 신호 지킨다고. 그렇습니다. 신호를 잘 지킵시다. 이 뭔 개소! 하여간 이 남범꾼 녀석은 인근 3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식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 동네 개가 사진 쫙개 사진인데 근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내줬나 몰라 얘. 돌아다니면 새끼 딱 내줬어. 기름시장, 삼동시장 안 돌아다니면서 새끼 내주는 게가 아니야. 최소로 잡아 1년에 10마리씩만 낳았다고 해도 200마리 이상의 자손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유로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상을 가진 댕댕이가 바로 이 녀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녀석을 마지막 봤을 때 자기 영역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동네 잘 만나면 개들도 천수를 누리면서 상팔자로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여간 마찬가지로
처음 볼 때부터 성큼 다가와 고개를 들이댔던 얼룩이 녀석에게도 이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인가 봅니다. 굳이 녀석을 유기에다가 진태랑 지내게 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진태하거나 잘 놀아주라는 신의 계시인 듯합니다.